여러분, 인생 참 덧없다는 생각 언제 해보셨나요? 40년 넘게 나라시라며 꼿꼿하게 살아온 저 이영자입니다. 내 자식만큼은 남부럽지 않게 키우겠다고 손마디가 다 뒤틀리도록 일만 하며 살았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잔인한 상처는 칼날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글자 4개에서 시작되더군요. 효과음, 보글보글 찌개 끓는 소리. 그날은 유독 찬바람이 불던 날이었습니다. 손주 녀석이 좋아하는 소불고기를 아침부터 재우고 며느리가 노래를 부르던 총각김치를 꾹꾹 눌러 담았지요. 아들 녀석 집 비밀번호가 바뀐 걸 안 건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엄마, 요즘 세상이 흉해서 보안업체에서 주기적으로 바꾸라네요. 아들의 어색한 변명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죠. 민정아, 나다 문 앞에 반찬 좀 두고 가려고 하는데 신호음이 딱 한 번 갑니다. 그리고는 뚝 지금은 전화를 받을 수 없어 기계적인 여자의 목소리만 들립니다. 이상하다 싶어 다시 걸어도 똑같습니다. 서너 번을 반복하다 결국 아파트 복도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때였죠. 도어락 소리가 들리며 며느리 민정이가 화사한 코트 차림으로 나오더군요. 어머, 어머니, 연락도 없이 여긴 왜 민정이 얼굴에 스친 건 반가움이 아니라 명백한 불쾌함이었습니다. 당황한 민정이가 급히 가방을 챙기다 그만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렸고 마침 다시 전화를 걸고 있던 제 화면과 민정이의 휴대폰이 동시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본 건 제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스팸주의 마이너스 시어머니, 빨간색 경고 문구와 함께 박혀있는 그 4글자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진공 상태처럼 사라지더군요. 제 손에 들린 비닐봉지의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천둥 소리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민정아, 이게 대체 뭐냐? 제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민정이는 당황하는가 싶더니 이내 눈을 치켜뜨며 핸드폰을 낚아채듯 가져가더군요. 그리고는 한숨을 푹 내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광고 전화가 너무 많이 와서 설정이 잘못됐나 보네요. 저 바쁘니까 반찬은 거기 두시고 가세요. 잘못된 설정이라고요? 제 번호를 누르고 직접 스팸이라고 타이핑했을 그 가느다란 손가락을 생각하니 소름이 돋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30억짜리 아파트를 해주고 듣는 대접입니다. 그런데 이게 시작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저는 보았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이 얼마나 초라한지. 40년 공직 생활하며 장관 표창까지 받았던 그 이영자가 며느리한테 스팸 취급이나 받으며 복도에 쪼그려 앉아 있다니요. 허탈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문득 민정이가 흘리고 간 명품 쇼핑백 안에서 삐져나온 종이 뭉치가 보였습니다. 며느리가 버리려고 내놓은 종이 박스 위에 얹혀 있더군요. 무심코 눈길이 간 그 종이는 다름 아닌 자산관리 보고서였습니다. 보유 자산 서초동 하늘아파트 시세 32억, 예금 5억. 보고서 하단에는 며느리의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신 후 상속세 절세 방안 증여 시점 조율 필요.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기분. 여러분은 아십니까? 아직 시퍼렇게 살아있는 시어머니를 앞에 두고 이 집을 어떻게 하면 세금 적게 내고 뺏어올까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떨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복도 끝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들려오는 익숙한 소리. 퍽, 콰직, 설마 하며 고개를 돌린 곳에는 제가 방금 전해주고 간 소불고기 찬압과 총각김치통이 음식물 쓰레기통 속에 처박혀 있었습니다. 뚜껑이 열린 채 시뻘건 김치 국물이 며느리가 신다 버린 낡은 슬리퍼 위로 쏟아지고 있더군요. 어차피 늙은이 손만 나서 먹지도 않을 거 뭐하러 자꾸 가져와. 냄새나게. 멀리서 민정이가 친구와 통화하며 주차장으로 향하는 목소리가 환풍구를 타고 들려왔습니다. 응, 자기는 걱정 마. 그 아파트 이미 우리 오빠가 다 알아서 해놨어. 노인네는 그냥 몸만 나가면 돼. 우리 오빠? 제 아들 녀석을 말하는 겁니다. 제 아들과 며느리가 짠 이 거대한 연극 속에서 저는 그저 아파트 한 채 내놓고 사라져야 할 스팸 같은 존재였던 겁니다. 인생사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라더니 내가 호랑이 새끼를 키웠구나. 저는 쓰레기통에 처박힌 제 진심을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들이 그토록 탐내는 이 아파트, 그 속에 숨겨진 진짜 칼날을 보여주기로 말이죠. 집으로 돌아와 서재 깊숙한 곳에 숨겨둔 낡은 철제 금고를 열었습니다. 먼지가 뽀얗게 내려앉은 금고 안에는 제 40년 인생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초임 발령 통지서, 밤새워 기획안을 쓰던 빛바랜 수첩, 그리고 대통령에게 받은 녹조근정 훈장. 사람들은 말합니다. 공무원 생활 40년 했으면 연금 넉넉하고 편하겠네. 맞습니다. 그 연금 아끼고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입고 싶은 거 안 입으며 모은 돈으로 저 아파트를 샀습니다. 아들 녀석 장가갈 때 기죽지 말라고 이 집은 내 집이나 다름없다며 열쇠를 넘겨줬죠. 하지만 저는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40년 동안 행정 서류를 만진 사람입니다. 법이 얼마나 무섭고 종이 한 장이 얼마나 힘이 센지 누구보다 잘 압니다. 회상 대화 엄마 명의만 제 이름으로 해주시면 안 돼요? 요즘 세금이 너무 무서워서요. 준아, 걱정 마라. 엄마가 다 알아서 아마 너희 사는데 지장 없게 해줄게. 그때 아들의 눈빛이 흔들리던 걸 왜 몰랐을까요? 아들은 이미 며느리와 함께 명예 변경 서류를 준비해두고 저를 압박했던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 아파트는 단순한 증여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변호사 친구에게 확인한 서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부담부 증여 및 효도 계약서. 당시 저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아들에게 집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매달 일정 금액의 생활비, 지급과 정기적인 부양 의무를 명시한 계약서를 공증까지 받아두었습니다. 만약 이를 어길 시 증여는 즉각 무효가 된다는 특약사항과 함께 말이죠. 그런데 아들 녀석은 며느리에게 이 사실을 숨겼던 모양입니다. 며느리는 그저 시어머니가 마음씨 좋은 노인네라 집을 덥석 내준 줄 알고 저를 스팸 취급하며 내쫓을 궁리만 했던 것이죠. 창밖으로 지는 노을을 보며 저는 훈장을 손에 꼭 쥐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촉감이 손바닥을 파고듭니다. 민정아, 그리고 내 아들 준아, 너희가 스팸으로 차단한 건 내 번호가 아니라 너희의 유일한 생명줄이었단다. 저는 서랍에서 인감도장을 꺼냈습니다. 40년 공직 생활을 명예롭게 은퇴했던 그 손으로 이제 제 인생을 망치려는 자식들을 향한 가장 차가운 복수를 시작하려 합니다.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말 틀린 거 하나 없습니다. 제가 복도에서 눈물을 훔치고 있을 때 제 며느리 민정이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제가 준 아파트 거실에서 비싼 와인을 따고 SNS에 이런 글을 올렸더군요. 드디어 우리만의 완벽한 보금자리. 거추장스러운 건 다 치우고 이제 꽃길만 걷자. 해시태그 강남라이프, 해시태그 내 집 마련, 해시태그 행복. 여기서 거추장스러운 것이 누구를 말하는지는 삼척동자도 다 알 일이죠. 민정이는 제가 해준 집을 자기 친정 부모님이 보태준 돈으로 산 것처럼 동네방네 떠들고 다녔습니다. 시어머니는 시골에서 농사나 짓는 가난한 노인네로 둔갑시켜 놓고 말이죠. 효과음 딩동 문자 알림음. 그 화려한 파티의 정점에서 민정이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온 문자 한 통. 평소라면 스팸이라며 거들떠도 안 봤을 테지만 발신인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인 것을 보고 민정의 얼굴이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 어려운 법률 용어 사이로 보이는 채권자 이영자, 채무자 김준. 네, 제 아들과 며느리 이름이었습니다. 민정이는 비명을 지르며 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죠. 오빠, 이게 뭐야? 어머니가 우리 집을 압류했다는데? 미친 거 아냐? 노인네가 치매라도 걸린 거야? 민정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민정이가 모르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제가 문자를 보낸 건 법원만이 아니었습니다. 민정이가 그렇게 자랑하던 SNS 친구들, 그리고 그 부모님들이 모인 단체 채팅방에 저는 조용히 아파트 등기부등본 원본을 올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정이 시어머니입니다. 제 집에서 민정이가 행복해 보여 다행이네요. 곧 집을 비워줘야 할 텐데 짐 쌀 때 도와줄 분 계실까 해서요. 그날 밤 민정이의 SNS는 비공개로 전환되었고 그 화려했던 강남 라이프에는
거대한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 입던 낡은 점퍼 대신 현역 시절 중요 회의 때만 입던 남색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 속에 저는 더 이상 며느리의 전화를 기다리며 눈물 짓던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40년 공직 생활을 호령하던 이영자 서기관의 모습이었죠. 제 손에는 가죽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아들과 며느리의 숨통을 잴 효도 계약서, 원본과 지난 3년간의 통장 내역이 들어 있었죠. 어머니, 이게 대체 무슨 망발이세요? 현관문이 부서져라 열리며 민정이와 아들 준이가 들이닥쳤습니다. 민정이는 분에 못 이겨 씩씩거리며 제 서재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이 집 오빠 명의잖아요. 우리가 세금도 다 냈는데 이제 와서 노망이라도 난 거예요? 당장 취하 안 해요? 저는 조용히 안경을 고쳐 쓰고 서류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민정의 얼굴 앞에 던졌습니다. 민정아, 내 목소리가 너무 크구나. 공무원 시어머니 둔 게 자랑이라더니 공법과 사법의 차이도 모르니? 민정이가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읽어내려갔습니다. 거기엔 아들 준이의 자필 서명과 지장이 찍힌 부담부 증여 계약서가 있었습니다. 매달 생활비 200만 원 지급, 분기별 1회 이상 직접 문안 인사, 질병 발생 시 간병 책임, 이를 3회 이상 불이행할 시 증여된 부동산은 즉시 반환하며 소유권은 채권자 이영자에게 귀속된다. 저는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신 뒤 무심하게 덧붙였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생활비 보낸 적 있니? 아, 한 번 있구나. 내 명품 가방 사고 남은 돈이라며 5만 원 보낸 거. 그리고 문안 인사? 스팸으로 등록한 게 문안 인사이더냐? 민정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습니다. 아들 준이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제 눈을 피하더군요. 어머니, 그건 그냥 형식적으로 쓴 거잖아요. 가족끼리 어떻게 이래요? 가족? 쓰레기통에 처박힌 내 소불고기가 가족이더냐? 스팸 차단된 내 번호가 가족이야? 아니, 너희는 나를 가족이 아니라 유효기간 지난 현금 인출기로 본 게지. 제가 말한 그곳은 민정이가 목숨보다 아끼는 친정아버지의 회사 게시판이었습니다. 사위 돈으로 사업 자금되고 호의호식하던 민정이 친정 식구들에게 그 돈이 사실은 시어머니 등골 빼먹은 돈이라는 게 알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민정이는 제 발치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반성이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자기 자존심이 깎일까 두려워하는 비겁한 눈물이었죠.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친정에는 알리지 마세요. 저 아파트 안 탐낼게요. 그냥 살기만 해주세요. 그때였습니다. 구석에서 침묵하던 아들 준이가 입을 열더군요. 그런데 그 입에서 나온 말은 제 가슴에 다시 한번 대못을 박았습니다. 엄마, 솔직히 엄마도 너무하세요. 자식 잘 되는 꼴 보기 싫어서 이러시는 거예요? 민정이가 좀 버릇없게 굴었어도 손주 생각은 안 하세요? 애 교육은 어쩌라고요? 참, 손주를 방패 삼아 저를 협박하는 아들의 모습이라니.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준아, 내 자식 교육 걱정되니? 그럼 내가 먼저 애비 노릇부터 똑바로 했어야지. 부모를 스팸 차단하는 애미와 그걸 방관하는 애비 밑에서 애가 뭘 배우겠니? 저는 미리 준비한 서류 봉투 하나를 아들에게 더 건넸습니다. 이건 내 회사 감사실에 보낼 민원서다. 내가 내 인감 도용해서 대출받으려 했던 서류들 내가 다 모아뒀거든. 공문서 위조에 사문서 변조. 너 공무원 아들 맞니? 아들 준이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설마 엄마가 거기까지 알고 있을 줄은 몰랐던 모양입니다. 저는 40년 동안 서류의 빈틈을 찾아내던 사람입니다. 제 자식이라고 예외는 없었죠. 이번 주 토요일이다. 그때까지 짐 안 빼면 법원에서 집행관들 들이닥칠 거다. 동네 망신 한번 제대로 당해보렴. 집을 나서는 아들과 며느리의 뒷모습은 폐잔병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이들은 절대 순순히 물러나지 않을 거라는 걸요. 돈 앞에서 눈이 뒤집힌 인간들은 더 추악한 짓을 계획하기 마련이니까요.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협박하는 세상입니다. 밤길 조심하라는 아들의 문자를 본 순간 제 손이 떨렸을까요? 아니요. 저는 오히려 차갑게 웃었습니다. 40년 공직 생활하며
온갖 민원인과 이권 다툼을 겪어온 저입니다. 이런 치졸한 협박이 제게 통할 줄 알았다면 아들은 저를 너무 몰랐던 것이죠. 저는 그 즉시 휴대폰의 녹음 버튼을 켰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죠. 준아, 내가 보낸 문자 잘 받았다. 이게 내 마지막 발악이니? 엄마, 제발 적당히 좀 하세요. 우리 길바닥에 나앉으면 엄마 속이 시원해요. 손주 얼굴 안 보고 살 자신 있냐고요. 아들은 여전히 손주를 인질 삼아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한 글자 한 글자 힘을 주어 말했습니다. 준아, 너는 내 아들이기 전에 내가 낸 세금으로 월급 받는 국민의 일꾼 아니냐? 내가 방금 한 말, 그리고 그 협박 문자 내 회사 감사실에 공직자 품위 유지 위반으로 제출했다. 아, 그리고 내가 내 인감 도용해서 대출 시도했던 거 그것도 함께 말이다. 전화기 너머로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들의 거친 숨소리만 들려왔죠. 저는 쐐기를 박았습니다. 법대로 하자꾸나. 너는 법을 어겼고 나는 법을 지키는 사람이니까. 무릎을 꿇은 아들 옆에서 며느리 민정이가 갑자기 제 다리를 붙잡고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죽을 죄를 지었어요. 제발 아파트만은, 아들 직장만은 살려주세요. 저희가 다 잘못했어요.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고개를 내밀고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정이는 사람들이 보는 것을 확인하더니 목소리를 더 높였습니다. 어머니가 집 달라고 협박해서 저희가 밤잠을 못 자요. 제발 저희 좀 살려주세요. 주변의 시선이 따가워졌습니다. 아이고, 노인네가 너무하네. 자식들을 저렇게까지 하는 수군거림이 들려왔죠. 민정이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제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지금 이거 다 녹음되고 있어요. 노인네가 자식 괴롭힌다고 뉴스에라도 나고 싶으세요? 당장 소송 취하하세요. 하지만 저는 민정이의 귓가에 대고 더 크게 웃어주었습니다. 민정아, 내가 모르는 게 하나 있구나. 이 아파트 내가 너희한테 줄 때 전세권 설정만 해준 게 아니란다. 내가 이 건물의 신탁 대출 보증인이라는 사실 아들한테 못 들었니? 민정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내 남편이 사업한답시고 이 아파트 담보로 사채 쓴 거 내가 내 명의로 다 갚아주고 대위변제 확인서 받아놨단다. 즉, 이 집은 서류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1%도 내 것이 아니야. 내가 여기서 울고 불고 해봐라. 법적으로 너는 그냥 내 집에 무단 침입한 점유자일 뿐이란다. 토요일 아침 드디어 약속한 날이 밝았습니다. 아파트 앞에는 대형 이삿짐 트럭이 섰습니다. 하지만 그 짐들은 정갈하게 포장된 이삿짐이 아니었습니다. 법원 집행관들에 의해 하나둘 밖으로 끌려 나오는 가구들이었죠. 어머니, 진짜 이러실 거예요? 동네 망신 다 시키고. 민정이는 머리를 풀어헤친 채 소리를 질렀지만 구경 나온 이웃들은 이미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미리 엘리베이터와 게시판에 효도 계약 불이행에 따른 소유권 반환 안내문을 붙여두었거든요. 아이고, 저 집 며느리가 시어머니 번호를 스팸 차단했다며? 세상에, 집까지 해줬는데 쓰레기통에 반찬을 버려 천벌 받을 사람들이네. 이웃들의 손가락질에 민정이는 얼굴을 가리고 차 안으로 숨어버렸습니다. 아들 준이는 먼 산만 바라보며 담배만 피워대더군요. 저는 마지막으로 나오는 아들 준이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준아, 내가 아끼던 명품 시계랑 골프채는 내가 중고장터에 팔아서 내가 안 낸 3년치 생활비로 충당했다. 부족한 건 나중에 청구할 테니 그리 알아라. 엄마, 정말 너무하시네요. 그래, 너무한 건 나다. 하지만 준아, 부모를 버린 자식에게 적당이라는 건 없단다. 이제 내가 그토록 원하던 자유를 줄 테니 내 처자식 데리고 내 힘으로 한번 살아보렴. 텅 빈 아파트 거실,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그곳에 홀로 서서 저는 깊은 숨을 내뱉었습니다. 40년 동안 지고 있던 엄마라는 무거운 짐을 드디어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파트를 팔아서 무엇을 했을까요? 비싼 실버타운에 들어갔을까요? 아니요. 저는 그 돈으로 평생 꿈만 꾸던 제주도 작은 집을 샀습니다. 아침이면 바다 냄새를 맡으며 깨어나고 낮에는 텃밭을 가꾸며 제가 먹을 채소를 기릅니다. 이제 더 이상 누구를 위해 소불고기를 재우지도 전화기 너머의 차가운 기계음에
가슴 졸이지도 않습니다. 가끔 아들에게서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옵니다. 엄마, 잘못했어요. 한 번만 도와주세요. 하지만 저는 조용히 그 번호를 차단 목록에 넣습니다. 복수는 미움으로 완성되는 게 아니라 완벽한 남이 되는 것으로 완성되는 법이니까요. 인생사 참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60이 넘은 나이에 저는 비로소 진짜 저를 찾았습니다. 내 재산, 내 건강,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진정한 효도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자식 눈치 보며 소갈이하고 계시나요? 여러분의 번호가 스팸 취급받고 있진 않나요?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저 이영자가 응원하겠습니다. 당당하게 여러분의 아파트를 되찾으세요. 영자는 제주도 바다를 바라보며 시원하게 웃는 모습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영자의 화끈한 복수와 자립기 어떠셨나요? 자식은 부모의 소유가 아니고 부모 또한 자식의 희생양이 아닙니다. 이 내용이 많은 시니어 시청자분께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당신의 황혼은 그 어느 때보다 찬란해야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